자, 이 시각 수급 흐름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지요? 또 시장은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매매를 잡아야 할지요? 수급으로 시장 분석해보고 탑픽 짚어보겠습니다. 김우식의 수급앤탑픽,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우식 차장 화상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수급 포인트 어떤 겁니까? 예, 오늘의 수급 포인트는 아침부터 얘기 많더라고요. 환율로 가겠습니다. 환율. 자, 어제 시장과 좀 우리 오늘의 시장을 보고 있으면은 마치 그런 느낌이 들죠. 시장이 안 되려고 작정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런 생각 많이 드셨을 겁니다.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치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맞이한 청소년 아이가 나 이제부터 삐뚤어질 거야. 마치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어쩌겠습니까? 크게 삐뚤어진 건 아니니까 지금은 살살 달래는 어떤 인내의 시간이 거래소에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율 얘기인데요. 자, 금요일부터 강하게 매도가 나왔죠. 외국인 매물이 나왔는데 뭐 저도 사실 크게 걱정 안 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상당히 많이 집중된 매물이었죠. 뭐 재료 노출도 있었고, 갤럭시 S4 재료 노출도 있었고, 또 뱅거드 펀드 교체, FTSE 지수 산정 방식 변경 등등한 게 한꺼번에 몰렸던 게 삼성전자였고, 그런 매물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지만은 그 정도면 괜찮다고 본 거죠. 어제도 역시 삼성전자의 매도가 이어졌습니다만은 다른 쪽도 그런 매도세가 나왔다는 게 조금 찜찜했죠. 아마 이 불안감, 찜찜함은 역시 환율이 일조를 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연초에 한 1,050원 정도 부분까지 강하게 내려앉았다가 환율이 어느새 지금 1,110원대까지 좀 올라와 버렸죠. 여러 가지 정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원화에 약세를 지금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키프로스 같은 경우도 유로의 불안감, 자, 이런 것도 역시 부추기고 있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또 북한 공습경보 발령 얘기 또 있었지 않습니까? 공습 상황을 가정한 훈련인 것 같다는 얘기 있었는데, 어쨌든 계속 흔들어주고 있고, 또 달러, 미국 경제의 강세, 미국 경제의 턴어라운드와 함께 달러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원화의 약세를 가져온 거죠. 문제는 이제 이런 원화의 약세 같은 경우는 바로 엔화의 약세를 상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환차손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수급, 외국인의 수급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환차손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현재 환율 레벨 자체가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해서 환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지금 바닥에서 쭉 올라왔는데 이 환의 방향이 외국인이 생각하기를 더 위로 갈 것 같다, 약세로 더 갈 것 같다, 뭐 북한도 불안하고 유럽도 불안하고 달러 강세 지속될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약세로 갈 것 같다 그러면은 외국인은 팔 수밖에 없습니다, 현물을. 반대로 기존처럼 우리 환이 강세였지 않습니까? 그 환율의 추세가 기조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외국인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환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돌아 나오고 있는데 지금 1,2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외국인의 매도, 이게 진정되고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환율의 안정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북한도 북한이지만은 이 키프로스 사태 계속 지금 워낙 규모는 작지만은 상당히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여기에 대한 해결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이걸 제외한다 그러면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연준의 견해, 여전히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다만 환율이 좀 진정이 돼야 우리 시장도 반등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길게 보자면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것도 같은데 아직은 좀 외환시장도 아직은 좀 불안하고요. 외국인들도 말씀하신 대로 1,200원 넘는 순 매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떤 것들 사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종목 사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지난주 말부터 해서 조금 흐트러지는 모양이 보이죠. 외국인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도 나오고 다른 종목들도 일단 환 때문 어떤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전기전자, 화학, 전기가스 등등에서 고르게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유통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뭐 큰 의미는 없겠죠. 매수 들어온 종목을 보니까 뭐 기아차도 보이고, 글쎄요, 이게 이번에 환 때문에 좀 덕을 볼 수 있을까요? 기아차 일단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보다도 그 하위에 있는 2위 그룹이 많이 요즘 최근에 들어오죠, 매수가.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가 좀 보이고, 또 삼성물산, 또 호텔신라 수급 좋죠, 최근에. 자, 이런 종목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관망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날뛰었는데 일단 오늘도 안정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 동향은 어떤가요? 기관들 지금 뭐 닷새 연속 순 매수세 코스피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상대적인 거죠. 외국인이 팔면은 누군가 받아줘야 되는 것이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환매 상당히 2,000포인트 아래이기 때문에 환매도 적고요. 오히려 자금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고 있죠. 해서 받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기관의 가장 큰 특징이라 그러면은 업종별로 보면 화학주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기전자, 통신 서비스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화학업종, 금융, 운수 장비가 매수가 들어오는데 왜 화학업종을 살까? 낙폭 과대입니다. 기본적으로 낙폭 과대였던 종목인데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죠. 딱 나온 게 번연기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게 나왔죠. 강하게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반등. 그리고 또 중국 증시 어제 반등 나왔죠. 거기다 뭐 연관성은 약해졌지만 중국 관련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또 오늘 PMI 지수 같은 경우도 조금 잘 나올 것 같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수가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겠고, 매수 종목을 보면 화학업종 거의 다 들어옵니다. LG화학, 금호석유, 또 다른 나머지 화학주들도 대부분 다 매수가 들어오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볼 수 있겠고, 나머지 삼성물산, 현대건설, 한국항공, 우주 같은 종목 매수가 들어오고 있더라.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매매 패턴을 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은 어떤 수급 포인트에 전략 맞춰야 됩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의 뭐 한 몇 개월 동안 말씀드리는 전략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외국인 매매 동향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 갇혔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좀 모아간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그게 아니면은 아예 거래소 같은 경우도 개별주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말은 많지만은 간다 만다 말은 많지만은 분명히 수급이 달라지고 있죠. 코스닥 중소형주 쪽에 단기가 아니고 그냥 치고받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될 만한 종목은 끝까지 가져가셔야 되겠죠. 중기적인 관심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렇게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식의 수급앤탁픽 SK증권 김우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